주 120시간을 일하면서도 3번의 이혼을 하고 7명의 자식을 가진 남자. 오늘은 멈추지 않는 사랑꾼 일론 머스크의 러브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야기는 그의 첫 번째 아내 저스틴 윌슨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I met him when I was 18, he was 19. We were at college. 일론과 그녀는 대학 시절 처음 만나게 되죠.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저스틴에게 한 남학생이 말을 겁니다. 정석적인 모범생의 모습을 한 그 남성은 바로 일론이었죠. 저스틴은 그와 자신이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자는 그의 대답에 응했고 그렇게 인연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의 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몇 번의 데이트 후 졸업을 하게 된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돼요. 작가가 꿈이었던 저스틴은 캐나다에 남아 글을 썼지만 일론은 창업을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 서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던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이어가고 저스틴은 일론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하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 일론이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의 질문에 저스틴은 한두 명? 만약 내가 유모를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4명까지도 낳고 싶어 라고 대답하죠. 그런 그녀에게 일론은 웃으며 유모는 아마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당시 아직은 이룬 게 없던 일론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2년 뒤 이들이 결혼할 시점에 일론은 자신의 첫 회사를 팔아 백만장자가 됩니다. 저스틴은 갑자기 평범한 남자친구에서 백만장자가 된 그에게 불안감을 느꼈지만 일론은 그녀에게 청혼하며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합니다. 이후 일론은 추후 페이팔이 된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이때부터 이사회에서는 일론이 저스틴에게 포스트넛을 받을 것을 재촉하죠. 여기서 포스트넛은 결혼을 한 부부가 결혼 전후로 형성되는 재산에 대해 미리 법률적 관계를 정해놓는 계약인데요. 이 계약을 결혼 전에 진행할 경우 포스트가 아닌 프리를 붙여서 프리넛이라고 불러요. 이게 왜 이사회에 중요했냐면 만약 이 계약을 맺어놓지 않을 경우 일론과 저스틴이 이혼하게 됐을 때 회사의 재산이 저스틴에게 상당 부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이런 압박 속에서 2000년 1월 두 사람은 결혼했고 일론과 이혼할 일이 없을 거라 믿었던 저스틴은 2달 후 포스트넛에 사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이들은 첫 아이 네바다를 낳게 되는데요. 이때 일론의 두 번째 회사를 이베이가 인수하며 그는 백만장자에서 억만장자로 진화하죠. 그런데 회사가 인수된 바로 그 주에 아들 네바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일론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고 혼자 슬픔을 이겨내야 했던 저스틴은 이때부터 그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의 감정은 뒤로 한 채 다시 아이를 갖는 것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이후 5년 동안 저스틴은 쌍둥이와 셋쌍둥이를 연이어 출산하며 5명의 아이를 낳게 돼요. So I have 5 kids, twins and triplets, all boys. Yeah. 결혼한 지 8년째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일론은 점점 더 일에 미쳐갔고 저스틴에게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밝은 금발을 좋아하던 일론은 그녀에게 머리색까지 지시했다고 해요. 관계가 점점 악화되자 저스틴은 함께 부부 상담을 받기를 요구했고 당시 2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일론은 3번째 상담이 끝난 후 저스틴에게 이렇게 통보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론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고 그는 정말 바로 다음날 이혼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혼을 신청한 지 6주 만에 다른 여성에게 청혼하는데요. 상대는 14살 연하의 탈룰라 라일리라는 영국 배우였죠. 뭔가 첫 번째 아내 저스틴과 닮은 듯한 외모의 그녀는 약혼 2년 뒤인 2010년 일론과 결혼한 뒤 2012년 2년 만에 이혼합니다. 여기서 신기한 게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할 때는 탈룰라가 갈발에 가까웠는데 점점 더 밝은 금발로 머리색을 바꿔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전포인 저스틴과 탈룰라의 사이가 좋았던 건데요. 저스틴은 어리고 밝은 탈룰라가 자신보다 일론에게 훨씬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그녀와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건 탈룰라와 일론이 이혼한 지 1년 반 만에 다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 이혼할 당시 일론은 감정이 예전 같지 않다며 이혼을 발표했었는데 두 사람의 감정에 다시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들은 얼마 안가 별거에 돌입했고 결국 2016년 또 이혼하게 됩니다. 다시 싱글이 된 일론은 또 다른 연애를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난 논란이 돼요. 왜냐면 상대가 당시 조니 뎁과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 앰버 허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친구 사이라며 열애를 부인했지만 앰버의 이혼이 마무리된 2017년에는 그녀의 인스타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죠. 그런데 얼마 안가 이들이 각자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이별했던 소식이 들려왔고 일론은 한 인터뷰에서 그녀를 정말 사랑했고 마음의 상처가 컸다며 앰버와의 이별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해요.
또 내가 그녀와 헤어졌다기보단 그녀가 나와 헤어지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별을 택한 사람이 엠버였다고도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이 인터뷰에서 일론은 연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는데 이게 참 흥미로워요. 어릴 적 일론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외로운 학교 생활을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다시는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리라 다짐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옆에 오래 있어줄 누군가를 끝없이 찾아 헤맸다고 합니다. 엠버와의 이별 이후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사랑을 갈구한 일론은 2018년 맥갈라에 새 여자친구와 함께 등장해요. 그녀는 뮤지션 그라임스로 일론과 관심사가 비슷해 그와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하죠. I am hoping to die on Mars. That would be my goal. I would like to go to Mars. 두 사람 모두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이런 커플 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라임스를 보면 음악부터 패션까지 자기 세계가 강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일론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열애 2년 뒤 이들은 깜짝 임신 소식을 발표했고 2020년 5월 일론의 7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에서 또 엄마 아빠의 강한 세계관이 느껴지는데요. 아이의 풀네임은 XSCA12로 본인들이 지어놓고도 너무 길어서 그냥 X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독특한 두 사람의 행보 때문에 사람들은 드디어 일론이 제 짝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난달 일론은 또다시 이별 소식을 발표합니다. 주로 LA에서 지내는 그라임스와 달리 일론은 사업으로 인해 전 세계를 돌아다녀야 했고 이로 인해 둘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고 해요. 또 당장은 연인 사이가 아니지만 아들을 위해 계속 왕래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도 밝히죠. 저는 일론의 연애사를 보면서 그가 매번 같은 이별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Actually, it's called repetition compulsion, where we are unconsciously driven to recreate a certain situation or relationship from the past. 아직까지도 그는 누군가를 옆에 오래 두려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은 외롭고 싶지 않지만 상대를 외롭게 하는 것에 대해선 허용이 쉽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가 원하는 오랜 동반자를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빠이!